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섭니다. 이 건강보험 가입과 외국인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네. 코로나19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올해 7월 기준으로요, 광산구의 외국인이 11,500여 명으로 광주 전체 21,600여 명의 55%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광산구 지역 확진자 136명 중에 약 30%에 달하는 40명이 이 외국인 확진자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산구는 한 번 맞고 접종을 끝낼 수 있는 얀센 백신을 활용해서 오는 10월까지 2,800여 명을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접수 시작 사흘 만에 신청자가 3,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와,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백신 접종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시 방역당국은 특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백신이 접종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대거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현재 10,000개의 얀센 백신을 5개, 광주 5개 자치구에 나눠줬는데 다른 구의 신청이 저조할 경우 광산구에 더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도 이제 우리 지역의 일원, 또 광주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실하게 백신을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모두의 안전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심야 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게임 시간 선택제만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게임 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 시간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폐지가 됐다고요? 어떤 이유에서 폐지가 된 건가요? 네, 이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또 새벽 6시까지 온라인 PC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워낙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 게임 셧다운 제도 게임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업계의 비판을 시작으로 워낙 반대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특히 최근에 게임 환경이 PC 게임에서 스마트폰 게임으로 이동했기에 이 정책의 실효성이 더 이상 없다. 또 게임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성장 산업이고 명실상부한 스포츠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30대 부모의 70% 가까이가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모든 변화가 가까이에는 저희 가정에도 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특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그 스마트폰 게임으로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하면 그렇네요. 또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또 그런 또 면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문체부 황희 장관과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도 비슷한 맥락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소년에게 게임은 중요한 여가 활동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며 가족 내 교육권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제 청소년들 게임을 몇 시간 하든 자유입니다. 스스로 또 가족과의 약속을 만들고 성숙하게 지켜나가는 게임 습관을 만들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광주시가 일부 시민들 사이에 요구가 커진 이 복합 쇼핑몰 유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이 대형 쇼핑몰 유치를 언급한 건 처음인데요. 이 시장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도시 경쟁력을 모두 고려해서 정교한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불과 수년 전에 똑같은 문제로 또 지역 내에서 토론이 좀 붙었었잖아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검토해 보겠다 이 입장이잖아요. 이용섭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강한 반대에 밀려서 광주시청이 그동안 언급조차 꺼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광주시 온라인 소통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 제안방과 또 청와대 국민청원 또 이용섭 시장의 개인 SNS에까지 복합 쇼핑몰 유치 요구가 잇따랐는데요. 그러자 이 시장은 예민한 문제지만 계속해서 피할 수는 없다. 신중하게 검토하되 지금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극도로 어려운 만큼 앞으로 시기를 보겠다고 말한 겁니다. 네, 지금 수년째 찬반 여론이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각각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찬성하는 이들은 모레로 다가온 이 대전의 복합 쇼핑몰 오픈을 앞두고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카이스트와 협업을 해서 과학시설을 만들고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아쿠아리움 등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채워질 예정인데요. 비슷한 인구 규모를 보이는 광주는 스타필드, 코스트코, 이케아,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과 같은 복합 매장이 하나도 없어서 150만 광역 시민들이 군 단위 삶의 질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찬성하는 쪽에서는 또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펴던데요. 그렇습니다. 광주는 서비스업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짧은 기간 잠깐씩 일하기 원하는 휴학생, 취업준비생, 어르신, 주부들에게 필요한 이 최저임금 기초 일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겁니다. 일례로 모레 신규 오픈하는 이 대전의 복합 쇼핑몰은 현재까지 3천여 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고 전해지고요. 쇼핑몰 내에 각 매장들이 고용할 직원,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더하면 총 2만여 개 가까운 서비스업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불경기였는데 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관련 시민사회 단체 측은 결국에는 유통 공룡의 몸집 불리기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광주의 소상공인들은 모두 고사할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는데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형 복합 쇼핑몰이 필요하다는 시민들과 또 생계 위협을 우려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광주시가 어떤 상생 방안을 찾아낼지 앞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유익남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